부부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교육과 육아 문제, 시부모와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친구관계와 직장생활, 가사분담이나 생활습관, 경제적인 문제 등 자세히 파고들면 수도 없는 사례들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받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 서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탓하기 일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부부 각자의 목표에 좌절이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이해와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갈등들은 해결할 구석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파고들면 들수록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카트리나 스미스는 남편 토드와 함께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결혼 7주년을 축하하는 휴가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30세의 카트리나는 그날 저녁에 간단한 집안 허드레시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있을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의 승진을 결정지을 면담이었지만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토드는 카트리나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곳에 가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카트리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녀는 저녁에 친구의 집에 갔었습니다. 토드는 그날 밤 카트리나에게 잘 자고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면담을 잘 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토드는 어떤 메시지도 답장받지 못했고 그녀가 회사에 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즉시 당국에 그녀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카트리나의 컴퓨터를 조사해 봤는데 그녀는 면접과 관련하여 회사에 메일을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즉, 카트리나는 이번 면접에 무조건 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국과 카트리나의 지인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5km 떨어진 교차로에서 카트리나의 쉐보레 크루즈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량은 수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루미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의 운전대와 운전석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거기서 발견된 혈액은 카트리나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카트리나의 차가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나고 그녀의 소지품들이 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은 지갑과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카트리나의 행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인 토드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트리나는 결혼한 지 7년 된 남편을 그닥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실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카트리나는 유부남인 가브리엘이라는 남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아내를 때린 혐의로 유치장 신세를 진 적도 있다고 당국은 토드에게 이 사실을 급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카트리나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카트리나는 가브리엘로부터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었던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의 전문을 가져오기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카르티나는 가브리엘에게 본인의 남편인 토드와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카트리나가 사라진 그날 밤 확실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카트리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인이 미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트리나의 동료들은 그녀가 사라지기 불과 2주 전에도 한 사람이 그녀의 직장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왔다고 했습니다. 변장을 해서 누군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카트리나와 가브리엘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온 당국은 남편 토드를 더 면밀히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토드는 카트리나보다 나이가 14살이나 더 많은 44살의 보험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카트리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본인이 가정의 재정적 부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지원은 카트리나가 다 했습니다. 오히려 카트리나가 자식들을 포함하여 토드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드는 고객의 자금과 관련하여
17건의 사기로 기소됐었습니다. 토드는 수사 과정에서 카트리나와 결혼 생활은 완벽하다고 얘기했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토드는 카트리나가 그날 밤 친구의 집에 간 것이 아니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토드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서 살았고 그와 이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부에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그녀의 지갑에서 발견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을 찾았고 심지어 약속도 잡혀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카트리나는 이사를 갖고 이혼을 원한 것이 사실이지만 토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트리나의 차 안에는 토드의 카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당신을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늙고 싶고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국은 토드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토드가 사실은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토드는 사실 스미스가 아니라 레프레거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7세 때 집을 불태우려 했던 혐의로 유죄를 받았었고 카트리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토드의 컴퓨터에서 카트리나와 가브리엘의 관계를 폭로하는 전단지 파일과 슈퍼 트랙스틱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슈퍼 트랙스틱은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GPS 장치입니다. 카트리나가 본인이 미행당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토드는 약 3년 동안 그녀를 추적했었던 것입니다. 당국은 카트리나가 실종된 날 밤의 추적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GPS 기록을 살펴본 결과 장치는 분명히 처음에는 카트리나의 차량에 있었지만 나중에 토드의 집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카트리나의 행방은 다시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카트리나가 사라진 지 거의 3주가 지난 후 일리노이주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소방관이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외관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치과 기록을 통해 카트리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부검이 시작됐고 카트리나는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온몸에서 그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 둔기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둔기의 정체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였으며 이것은 토드의 집에서 발견됐고 카트리나의 혈액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토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토드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친 것이 걸렸기 때문에 카트리나의 재정적인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견디지 못한 카트리나는 이혼을 요구했고 토드는 제발 남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절망하며 그녀가 가브리엘과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이혼을 막고 계속 같이 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부탁은 효과가 전혀 없었고 결국 그는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차에 태우고 강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토드를 연결짓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토드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토드의 지문과 그의 DNA는 야구방망이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은 토드가 아니라 바람 상대였던 가브리엘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린 기록이 토드에 대한 무죄를 보증하는 합리적인 열쇠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건 당일 밤에 근무 중이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 수사관들에 의해 진작에 확인됐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증거들이 토드를 향했고 결과적으로 50세인 그는 5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서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간혹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영상은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업로드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가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